안녕하십니까. 저는 BMW 도이치모터스 수원 오톨드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광복 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고객님들께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실제 상담 때 많은 질문하시는 부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량에 대한 구동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은 일단 전륜구동, 그다음에 후륜구동, 그다음에 사륜구동,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구동 방식을 갖고서 주행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각 이제 구동 방식에 대한 장단점들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이 구동 방식 때문에 모델을 선택하실 때 되게 좀 고민스러워 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또 적합할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BMW에서는 전륜구동 방식을 갖고 있는 모델은 1 시리즈하고 2 시리즈가 있고요. 다만 X1 모델하고 X2는 1 시리즈, 2 시리즈 모델에 대해 쪽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상시 사륜구동을 지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전륜구동의 기반으로 사륜구동의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적으로는 엔진이 이제 가로 형태, 가로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배치가 실내 공간이 넓다. 후륜이랑 이제 사륜 구동보다는 넓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라이브 샤프트라든지 엔진은 앞쪽에 있고 구동하는 방식, 힘을 주는 곳은 뒤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부품들이 더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비싸진다라는 단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전륜 구동 방식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량가가 이제 착하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또 장점들이 있고요. 또 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좀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실내 공간이 넓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륜구동하고 좀 다르게 뒷바퀴에서 이제 힘을 내면서 주행을 하는 방식인데,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하는 엔진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일단 부품이 필수적으로 필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가가 전륜구동 방식에 비해서 좀 더 높다, 이런 좀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주행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첩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실제 운전자가 많이 느끼다 보니까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 좀 더 재밌는 주행의 질감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고급스러운 자동차는 대부분이 다 후륜구동 방식을 적용해서 차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륜, BMW에서는 X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X드라이브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모두 사륜구동, 상시 사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옵션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사륜구동, 앞바퀴하고 뒷바퀴 모두 힘을 내서 주행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차량가가 비싸다라는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세 가지 구동 방식 중에서 이제 안정성 부분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MW는 기본적으로 0대 10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쪽 바퀴에서 이제 구동력을 상실했을 때 반대쪽 바퀴 또는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바퀴에 모든 힘을 다 전달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길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빗길 이런 데서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도로가 이제 평탄하지 않고 좀 고르지 못한 부분을 달릴 때 이게 맨홀 뚜껑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부분들이 또 있을 텐데 슬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미끄럼이. 이제 그런 경우에서도 좀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컴퓨터 칩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성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다소 좀 높은 차량가, 근데 이런 것들은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너링의 질감도 조금 달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코너 진입하는 구간에서 빠져나가는 구간까지 이제 뭐 언더스티어, 그 다음에 오버스티어, 그 다음에 뭐 내추럴,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언더스티어는 전륜구동의 특징이고요. 오버스티어는 뭐 후륜구동의 특징, 그다음에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의 특징입니다. 먼저 이제 전륜구동의 특징인 언더부터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언더는 차량이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더 이제 달려야 되는데 더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좀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고요. 오버 같은 경우에는 더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이렇게 잘 가다가 위쪽으로 간다, 바깥쪽으로 빠진다, 언더, 들어간다, 오버. 내추럴은 그냥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주행 각으로 주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정말 코너링에 또 진심인 이제 브랜드이거든요. 아이덴티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언더나 오버스티어가 나려고 할 때에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언더라고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차가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안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야 정상적인 각도, 궤도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 감지를 하고, 아, 언더스티어가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안쪽 바퀴를 굉장히 더 많이 회전력을 돌려서 정상 궤도로 진입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륜이다, 후륜이다, 또 사륜이다, 이제 코너링에 있어서는 모두 다 이제 BMW는 코너링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좀 차이는 있어요. 코너 진입할 때도 이제 전륜 같은 경우에는 잘 궤도로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은 민첩한 느낌을 좀 덜하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고요. 후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재밌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이제 사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안전하다는 느낌은 가장 많이 받는 구동 방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행 질감의 재미는 살짝 떨어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눈길이랑 빗길 주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구동 방식을 가지고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BMW는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에 순정 타이어는 썸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썸머 타이어가, 그러니까 여름용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타이어 트레드 안에 있는 홈들이 좀 얇아요. 그렇다 보니까 후륜이다, 또는 전륜이다, 사륜이다 라고 해서 겨울철에 뭐 안 좋다, 아니면 또 좋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여름용 타이어다 보니까 눈길을 달릴 때 지면하고 접촉할 수 있는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립, 많이 미끄러진다, 수입차 많이 미끄러지지 않냐, 후륜이니까 좀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타이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빗길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있습니다. 빗길에서는 아무래도 후륜 구동이나 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코너 진입하시거나 램프 구간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좀 감속 운행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눈길에 대해서는 실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똑같은 타이어를 끼워놓고 전륜, 후륜, 사륜 눈길에 딱 던져 놓으면요, 다 미끄러집니다. 사륜이라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륜 구동이다, 후륜 구동이다, 뭐 사륜 구동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여름용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제 등산을 갔어요. 등산 가면 겨울철에 꼭 필수로 챙기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미끄러지지 않게
신발에 장착하는 아이젠도 챙기셔야 되고, 또는 이런 지팡이 같은 것도 좀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젠이 결국에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땅에 마찰력을 생기게 해주는 도구란 말이죠. 이게 타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를 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껴주시면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눈길에 뭐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오르막을 올라가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네. 사륜구동은 겨울에 뭐 조금 더 뭐 똑같이 윈터 타이어를 꼈을 때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륜구동 오프로드를 달릴 때, 등산으로 비교를 한다 해도 내가 손에다가 아이젠을 끼고 가냐 아니면 발에다가 아이젠을 끼고 가냐, 전륜구동 그다음에 후륜구동이겠죠.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 발, 손과 다리에 다 아이젠을 끼는 건 맞지만 사륜구동은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눈길 주행이 아니라 사실 사람으로 치면 암벽 등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정말 좋지 않은 부분, 정말 길이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 왼쪽 손을 쓸 수 없을 때 오른쪽 손으로 이제 암벽 등반할 때 올라가죠. 이런 식의 힘을 전달해줘서 고르지 못한 길을 갈 때 가장 좋은 구동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각 구동 방식의 뭐 장단점, 그리고 왜 금액 차이가 생기는지, 그다음 주행 질감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눈길 빗길 주행, 겨울용 타이어 껴주시면 됩니다. 순정 타이어가 썸머여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 더 자세한 부분은 저 안광욱 대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더 좋은 꿀팁들 많이 안내해드리고, 고객님들께 걱정하시는 부분들 꼭 제가 해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엔 또 다른 차량 리뷰를 가지고 고객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